저희 뭐 다음 문제 볼게요. 그냥 무한급수가 이제 수렴이냐 발산이냐를 확인해라 라는 문제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실변수처럼 쓴 함수의 이름 잠깐 F라고 두면 이 녀석에 대해서 뭐 미분해 보시면 0보다 작다라는 얘기, 그래서 뭐 감소라는 얘기 뭐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고, 0보다 큰 건 사실 자명하고, 그래서 요 F에 대해서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뭐 감소한다는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적분 판정법을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거의 수렴 여부하고 저 이상적분의 수렴 여부는 이제 같은 개념이 되고, 결국은 또 적분도 뭐 그대로 여기 해볼 수 있고, 뭐 값도 구체적으로 나와서 결국은 수렴한다. 적분 판정법을 적용해 보고 수렴한다. 그 다음에 여기 명제 3개 볼게요. 보시면 뭐 이제 그 상수함수 0이라는 결론을 하는 게 가능한 얘기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보시면 이제 적분한 거 0이고 함수가 연속이라면 뭐 상수함수 0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아니다. 뭐 그냥 기함수를 이런 구간에서 적분하면 0이 되는 거 뭐 얼마든지 있고, 이제 상수함수라는 얘기 할 수 없다. 그리고 뭐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하고 적분한 게 0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상수함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점에서는 어떤 영위하는 숫자로 정의를 하고 나머지를 다 0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얘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당연히 0이 나올 거고, 역시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할 건 아니라서 역시 뭐 니은번도 일반적으로 성립하진 않는다. 디귿번을 보면 뭐 0보다 크거나 같고 연속이다라는 조건하고 뭐 적분한 게 0이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게 0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아니라고 이제 시작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적당한 점에서 만약에 0이 안 되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적당한 데서 뭐 0이 안 되는 값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 음수값은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C에서 함수값은 이제 0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연속 얘기가 있으니까 물론 C에서도 당연히 연속일 거고, 또 C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C의 적당한 요 근방에서도 다 0보다 큰 데 있다. 적당한 근방에서. 그럼 당연히 이제 적분한 것도 0보다 커지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도 어차피 음수는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적분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전체 AB 구간을 적분해도 당연히 0보다 클 거여서 적분값이 0이다라는 얘기하고 뭐 바로 모순이다. 그리고 이제 연속 얘기가 있고 뭐 그 점에서 양수란 얘기가 있다면 적당한 근방에서도 양수 얘기가 연속이다 할 수 있는 얘기고, 모순이 나오고 성립하는 명제다. 저 디귿번 명제를 이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제 곧 만날 기출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저렇게 갈 건데, 이제 f가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당연히 제곱한 함수도 당연히 연속이고, 또 제곱을 한 함수는 또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결국 f가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f의 제곱도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보장한 거고, 뭐 제곱한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도 이미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연속함수에 대해서 적분해서 0이다 이런 세 개가 만족이 되고 나면 그 함수는 상수함수 0이다. 그래서 f의 제곱이라는 함수는 상수함수 0이다. 결국은 f 자체도 이제 상수함수 0이어야지, f가 상수함수가 아닌 어떤 값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게 바로 안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얘가 0이라는 얘기는 f도 상수함수 0이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는 이제 저렇게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곱한 함수에 대해서 뭐 적분해서 0이고 함수가 연속이라면 상수함수 0이다. 예,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제 바이어스트라스 근사정리 상황들을 또 적용을 할 건데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는 뭐 어떤 실론을 주든지 간에 다항식 중에서 f하고 충분히 가까운 데 있는 저런 다항식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예, x하고 관계없이 저런 애가 있다는 얘기는 평등 수렴하도록도 만들어 올 수 있다. 예, 그래서 다항식을 잘 데리고 와서 평등 수렴도 해결이 된다. 예, 그런 애가 있다. 예. 유계폐관에서 연속인 함수는 다항식으로서 평등 수렴하게끔 하는 그런 함수열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뭐 25번의 이제 문제 상황을 보면 저기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런 조건이 지금 f에 대해서 있고 여기 모든 정수 0 이상의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그래서 x의 몇 승하고 뭐 f가 곱해진 형태의 적분이 다 0이다. 그래서 n이 0 이상의 모든 정수에 대해서 저 적분값이 0이다. f가 상수함수임을 이제 확인해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근사정리의 상황에 의하면 저 유계폐관에서 연속인 함수는 평등 수렴도 되는 그런 적당한 다항식의 함수열을 찾아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어떤 다항식으로 이제 뭐 함수열들을 구성해서 평등 수렴도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얘기처럼 얘가 0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얘기들을 마무리할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의 식을 0인 것까지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f를 이제 2개 곱한 식으로 쓸 건데 어쨌든 극한함수니까 얘가 어쨌든 평등 수렴한다는 얘기는 극한함수가 f란 얘기니까 f 대신에 이제 이런 표현으로 써도 되고 평등 수렴하기 때문에 뭐 적분하고 극한의 순서를 바꿔도 다 등호가 성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식이 결국은 x의 몇 승하고 f가 곱한 식이 다 이 안에 있고 가정 중에 그게 다 0이다라는 것도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여기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x의 몇 승과 f가 곱한 식들이 다 있는데 가정 중에 그 부분은 다 0이다 이게 또 가정에 있었으니까 결국 이 부분 잘 적분한 게 이제 0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0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f가 연속이니까 역시 f제곱 연속이고 뭐 0보다 커나 같은 함수고 적분한 거가 0이니까 그래서 f의 제곱도 연속이고 0보다 크거나 같고 적분해서 0이니까 그 함수는 그대로 상수함수 0이고 그렇다면 이게 f 자체도 이제 상수함수 0이다. 그래서 근사정리 부분하고 뭐 여기 써져 있던 아까 디귿번에 있던 명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 뭐 다음 문제 보시면 뭐 유계폐관에서 연속인 f가 저런 부등식을 또 만족한다는 조건이 있고 뭐 C로 수렴하는 xn에 대해서 C에서는 이런 관계에 또 만족을 한다. 어쨌든 저기 연속 얘기가 있고 저희가 뭐 함수가 이제 연속이다라는 거하고 저쪽으로 수렴하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그래서 뭐 베타점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하고 베타로 수렴하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fx는 f베타로 수렴한다는 명제 이제 동치 관계고 그리고 이제 그 연속이다라는 게 지금 문제 가정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은 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등식 상황이 이제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 그대로 이제 양쪽 끝에 극한이 L인 거가 바로 보이고 조임 정리 상황에 의하면 뭐 가운데도 L로 수렴하는 거는 이 부등식으로 바로 나온다. 뭐 양쪽 끝쪽이 당연히 L로 가는 얘기가 되어 있고 뭐 조임 정리 상황에 의하면 안쪽에 있는 애도 이제 L에 가까이 간다.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상황이 있고 뭐 그 점으로 이제 수렴하는 수열은 뭐가 와도 f에다가 들어간 것도 그 함수값으로 이제 수렴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도 나오고 이런 부분도 나오고 물론 같은 거의 극한이기 때문에 FC하고 L도 같다.
그래서 뭐 하나는 조임 정리 내용이고 하나는 연속에 대한 동치 명제다. 예. 예, 뭐 다음 문제는 이제 영역에 대한 확인을 좀 하고 이제 영역의 확인을 해보면 이제 y는 이제 0하고 1 사이에 있고 그래서 y가 이제 이 사이에 있고 그다음에 x는 여기 이제 y의 세제곱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고 그래서 x의 범위가 이제 y의 세제곱분의 1부터 1까지 있고 그러니까 요 등호가 이제 경계선상에 있고 뭐 세제곱 시켜보면 이제 이런 게 경계선상에 있고 그래서 x의 값이 거기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 그때 여기서부터 1까지 그래서 y의 범위가 0과 1 사이 하나 나올 때마다 그때 x가 여기서부터 1까지 다른 y가 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1까지 뭐 또 다른 y가 오면 그 경계선부터 이제 1까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서를 이제 바꿔서 써보면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x가 0에서 1까지 오고 그때 y가 0부터 이 선까지 결국 여기까지 그래서 x의 범위를 먼저 쓰면 이제 0부터 1까지 y는 0부터 여기까지 세제곱까지 그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저 문제 상황에 있는 범위를 이제 x 먼저 쓰면 x는 0과 1 사이에 있고 그때 y 범위가 0부터 그 세제곱씩까지다. 뭐 저렇게 이제 바꿔놓고 보면 뭐 안의 적분 그대로 y의 적분이니까 그대로 그냥 y 곱하면 되고 빼면 그대로 x의 세제곱 그대로 나오고 여기 이제 4차식의 미분이 여기 3차식이니까 뭐 저희가 적분하기 쉬운 형태가 나와 있는 거고 그대로 적분한다. 어쨌든 뭐 영역 확인하고 나서 뭐 x 먼저 쓰고 y 먼저 그 다음에 쓰고 하면 적분이 잘 되는 형태다. 뭐 그 다음은 저 이상적분이 이제 수렴이냐 발산이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판단을 먼저 해보고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저기 무한대 위주의 상황들을 좀 위주로 봐야 될 거고 무한대 위주에서는 사인은 x에 비해서는 무시할 만큼 보면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사인이나 저 숫자 1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대 위주에서 봤을 때 좀 무시를 해보고 판단을 하고 그냥 x의 제곱에 대한 판단을 해봐도 되고 그럼 뭐 x분의 1은 뭐 로그가 나올 테니까 결국 무한대로 가까이 갈수록 얘는 무한대 쪽으로 당연히 갈 거니까 일단 판단을 해보자면 뭐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다. 또 그 발산에 대해서 이제 부등식을 정당하게 써 내려가려면 결국은 부등식을 작은 쪽으로 진행을 해서 뭔가 이쪽이 발산할 만한 애를 적어야 그럼 얘가 발산하고 더 큰 애도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부등식의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여기에 적당한 애를 써야 되고 근데 그럼 분모 쪽에서는 분모만 비교해보자면 이쪽 분모가 더 큰 식을 쓰는 게 필요하고 결국은 적당히 이런 모양의 상수 곱한 모양으로 여기 들어갈 만을 적당하게 쓰면 된다. 여기 sin x도 뭐 x로 바꾸고 1도 x로 바꾸면 이제 분모 쪽이 더 큰 쪽으로 바뀔 거니까 이런 부등식이 적당하다. 뭐 그런 얘기를 완성할 수 있다. 예. 어쨌든 판단을 먼저 해보고 그러면 정당화하기 위한 부등식의 방향도 이제 고려를 해보고
그 분모 쪽에 어떤 부동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따져가면서 적을 수 있다. 예. 결국 판단을 먼저 해보고 나면 발산이란 얘기를 확인하게 되고 저런 부동호로 이제 진행하는 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분모 쪽만 보자면 이쪽 분모가 더 크다라는 식을 만족하게끔 식을 써야 되고, 그래서 1 대신에 x로 쓰고 뭐 사인 대신에 x로 쓰고 하면 다 이쪽 분모가 크게 바뀐 거고, 어차피 아까 x분의 1로 뭐 판단했는데 거기에 어떤 숫자가 곱해진 형태도 뭐 차이 없이 발산할 거라서 어차피 얘도 발산하고 저기 원래식도 발산한다. 예, 뭐 다음 문제도 그냥 고등학교 때 하시던 대로 이제 정적분으로 다 분모 분자에 대한 식을 좀 바꿔서 뭐 필요한 식만큼 뭐 n도 다 나눠주고 루트 안에 n도 다 나눠줘서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이런 식들을 다 똑같이 뭐 곱하고 나누고 다 해서 분모 따로 정적분으로 분자 따로 분모 따로 정적분으로 다 바꿔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정적분으로 바꿔주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는 이제 유기폐 구간에서 연속이라면 뭐 리만 조건이 가능하다.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문제고, 유기폐 구간 AB에서 연속인 애들을 모았다라고 할게요. 유기폐 구간 AB에서 연속인 애들을 모은 거하고, 얘는 단조함수를 모았다라고 할게요. 유기폐 구간 AB에서 단조함수를 모았고 얘는 연속함수를 모았다라고 하면 제가 단조함수는 리만 적분이 가능하고 연속함수도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연속함수는 리만 적분이 가능하고 단조함수도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연속이면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뭐 그런 증명을 해 보는 게 지금 여기 30번 문제예요. 그래서 유기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이제 유기폐구간에서 연속인 애들은 실제로 이제 평등 연속까지도 만족을 하고 이제 정의에서 델타가 나오고 그 델타를 이게 분할에 대해서 델타보다 작은 분할을 놓으면 뭐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델타가 등장하고 여기 소구간들을 다 델타보다 작게끔 분할을 만들어서 하면 얘기를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정확하게 그 n등 분할 시킨 상황의 뭐 계산이다. 그래서 뭐 유기폐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상황은 뭐 평등 연속이다라는 상황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델타가 있다. 뭐 충분히 작은 xy들은 뭐 함수값의 차이가 충분히 작은 평등 연속의 정의에서 델타가 있다. 결국 이제 등분할로 갈 건데 아까 이제 식을 보면 여기 결국은 등분할 모양으로 이제 식이 계산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등분할을 시켜놓고 나면 뭐 소구간들은 다 길이가 n분의 1이고 그럼 여기 델타보다 n분의 1이 더 작으면 소구간들도 다 델타보다 작은 거고 그렇다면 결국 소구간에 있는 점들이 다 델타보다 작게끔 만족하게끔 둔 거고 그럼 이제 이 함수값의 차이도 작게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소구간들의 사실 길이고 이게 평균속에 대한 델타고 이런 상황으로 두면 결국은 저 부등식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든 소구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상한을 큰 m이다라는 이름으로 적었고 소구간에 대해서 이제 하한들을 작은 m이다라는 이름으로 적었고 어쨌든 등분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 소구간에서 뭐 가장 길이가 긴 것도 그대로 n분의 1이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델타보다 작게끔 두고 시작을 하려고 한다. 그럼 결국은 아까 이제 함수값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다 있으니까 소구간에서도 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으니까 그 상하나 한끼를 뺀 것도 등호 정도 넣어준 걸로 부등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상한하고 하한도 뭐 유실론에 대해서 부등식을 쓸 수 있다.
값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등분할에 대한 상하합을 빼면 밑변길이하고 이제 여기 상하함 뺀 것들 이제 곱하면 되고, 여기 상하함 뺀 게 뭐 이실론보다 작게끔 부등식으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뭐 그대로 부등식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밑변길이 뭐 다 더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고, 뭐 밑변길은 지금 1이었고 입실론보다 이제 작다. 결국은 이제 평등연속에서 델타가 있고 소구간들 모두 다 이제 델타보다 작은 소구간만 두면 다 할 수 있다. 특별히 등분할을 둬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연속이면 리만 적분 가능하다.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 상합의 극한이든 하합의 극한이든 이제 적분값으로 이제 가는 거고, 결국 식에서 아까 사실 이 모양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상합들 계산시키는 거랑 하합들 계산시키는 거랑 끝점들 넣어서 계산시키는 거랑 당연히 부등식이 이제 성립을 하고, 결국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다 이 적분값으로 결국 수렴하고 있으니까 이 안쪽에 있는 애도 물론 이쪽으로 수렴한다. 어쨌든 이런 값을 이제 수렴하는 거고 이 값이 존재한다. 뭐 실제로 이제 적분값으로 간다. 그래서 연속이면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 다음 31번 보시면 영일 폐구간이 정의역이고 저기 다항식 형태로 fn에 대한 정의가 있고 이제 극한함수를 이제 구해라. 물론 이제 0이 들어가면 아예 이제 식 자체가 0이니까 당연히 0으로 나올 거고 1이 들어가도 당연히 0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0이나 1은 0으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뭐 0하고 1 사이는 적당한 값도 이제 확인을 실제로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올 텐데, 다시 써보면 이런 형태일 텐데, 그래서 어떤 0과 1 사이 어떤 숫자 상황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가 나올 테고, 여긴 지수식이고 여기는 이제 뭐 1차식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0에 간다. 사실 뭐 3분의 1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애를 넣어도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형태면서 0으로 가는 형태다. 그래서 뭐 0이 들어갈 때나 1이 들어갈 때는 뭐 식 자체가 0이고 당연히 이제 0인 거고, 이제 0과 1 사이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0과 1 사이면 뭐 x분의 1은 1보다 클 거고 뭐 1 빼기 x는 0보다 클 거고 뭐 1보다 크니까 적당히 1에 대해 양수도한 형태대로 쓸 수 있을 테고, 그럼 이제 거듭 제곱을 할 때 어차피 얘를 이제 전개하면 이제 뭐 조합에 나오는 개수들이 얘네에 대한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뭐 모든 차수의 식이 이제 다 나올 텐데, 사실 2차식만 있어도 0에 가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얘네에 대한 차수 중에서 특별히 2차식 하나만 데리고 와도 충분히 0에 가는 얘기들은 할 수 있다. 분모 쪽에 어차피 2차식만 하나 나와도 여기 1차식하고 2차식이 나오면 0에 가는 얘기를 하기에는 충분하니까 그냥 2차식 하나만 얘기를 해도 충분히 0에 가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극한이 0이고 사실 이제 상수함수 0이 극한함수이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식이 이제 다른 기출문제에서도 똑같은 형태가 있는데, 여기 뒤에 55번에 다시 나오는데 어차피 여기 지수식하고 뭐 1차식하고에 대한 상황도 어차피 0이 나온다. 아까처럼 확인을 해도 되고 뭐 로피타를 써서 확인을 해도 되고, 어쨌든 이런 형태는 극한이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밑에도 이제 똑같은 식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로 2번 문제가 이제 평등수렴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라. 그래서 지금 식을 보면 그 다항식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은
결국은 이쪽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최대값 구하는 개념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고, 좀 다항식 같은 경우면 이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계산을 하는 게 뭐 복잡하지 않은 계산이고, 얘를 확인하기에는 뭐 적절할 수 있다. 뭐 실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미분을 해보고 0이 나오는 상황이 언젠가를 좀 확인을 해보고, 그럼 여기가 0 나오는 x가 언젠가를 보면 이제 n 더하기 1분의 n에서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뭐 증감 형태를 그대로 또 보자면 어차피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부호가 이제 다 양의 부호를 갖고 있으니까 이쪽의 부호만 결국 확인하면 될 텐데, 어차피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게 확실하고 결국 극대값을 갖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그대로 이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상황이 있고 극대값을 가는 상황이 맞고, 그리고 이제 최대값을 구하려고 해도 얘를 넣어주면 최대값이 나온다. 그래서 그리고 얘가 들어가면 그리고 최대값이고 상한값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 넣고 보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랑 같고, 결국은 이 부분은 1로 가까이 가고 이 부분은 이제 무리수 2로 가까이 가니까 결국 2분의 1이란 값으로 이제 가까이 간다. 어쨌든 0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냥 0이 아닌 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0에 가느냐 여부하고 평등수렴인가 여부가 동치고, 지금 0에 가는 게 아닌 거는 평등수렴이 아니다. 어쨌거나 다항식이니까 뭐 미분하는 게 뭐 그리 복잡하지 않고 최대값도 그리 복잡하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항상급수에 대해서 저희가 평등수렴이 된다라는 뭐 N판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 부등식을 또 만족하고 이 무한급수의 수렴도 만족하는 n에 관한 식 중에서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적당 n에 관한 식을 찾으면 얘가 이제 평등수렴한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필충 얘기는 아니지만 뭐 된다 쪽으로만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여러 번 이제 기출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뭐 지금 32번의 문제 상황도 보면 이 부분하고 부등식하고 뭐 무한급수 수렴까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n에 관한 식을 좀 찾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고, 뭐 찾을 수 있다면 n판정법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부등식이랑 무한급수의 수렴 얘기를 뭐 동시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n에 관한 식을 찾을 수 있느냐, 뭐 2의 n제곱분의 1이 뭐 다 해결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n판정법을 쓸 수 있고 평등수렴한다. 뭐 자연스러운 n에 관한 식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가로 2번 문제 상황이, 지금 이제 f의 상황이 이제 무한급수 형태고, 이렇게 해보면 저희가 이제 무한급수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적분을 해야 되는 그 계산 과정을 무한급수를 이제 부분합에 대한 극한이다라는 표현으로 적으면 저게 무한급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거랑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극한을 하는 거랑 이게 같은 거냐,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얘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더한 다음에 적분하는 거랑 적분하고 더하는 거랑 뭐 지금 유한계를 더하고 있는데 편의상 뭐 두 개다라고 해보면 두 개 더하고 적분하는 거랑 적분하고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는 거랑 이건 같다. 이렇게. 그리고 역시 부분합에 대해서 극한치하겠다는 건 이제 무한급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무한급수를 하고 나서 적분을 시키는 계산하고 적분을 한 다음에 무한급수를 계산을 시킨 거하고 같으냐의 상황은 이 연산에 대한 교환이 가능하냐라는 부분만 되면 할 수 있는데 평등수렴하면 바꿀 수 있다. 예. 평등수렴하면 여기가 바뀔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 등호가 된다. 예. 어쨌든 이 문제는 가로 1번에서 평등수렴을 N판정법으로 확인한 이유이기 때문에 등호를 얘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등호가 이제 성립한다. 예. 그래서 이제 무한급수 계산하고 이제 적분 계산의 순서를 바꿔도 된다. 예. 그럼 이제 적분 계산을 먼저 하면 뭐 그냥 코사인의 적분을 저희가 사인으로 이제 적분할 수 있으니까 적분 계산이 뭐 그리 복잡하지 않고 또 사인에다가 정수배 파이가 들어가면 또 0이니까 그냥 적분을 다 하고 나면 아예 0이 나오고 뭐 무한급수도 결국 0이다. 결국은 적분이란 계산이 먼저 들어가면 계산이 이제 쉽게 된다. 근데 평등수렴한다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등호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33번에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를 보시면 뭐 0에선 0으로 나머지에서 이제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1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속함수들을 모은 거하고 한 번 미분해서 연속이 된 함수를 모은 거하고 두 번 미분한 것까지 연속이 된 함수들을 모으면 다 진부분집합이다. 이게 다 이제 진부분집합의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예제들이 있고 그래서 무한번 미분이 가능한 애하고 지금 해석적인 애하고의 관계도 이것도 진부분집합이다. 그래서 무한번 미분이 가능한 함수 중에서 해석적인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함수가 존재한다. 이게 진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그런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 함수가 그런 상황의 예제가 된다. 그래서 이 함수는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고 해석적인 상황이 안 되는 그런 함수다. 그래서 이런 애가 여기 진부분집합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예제에 해당한다. 어쨌든 문제 상황은 얘가 이제 뭐 몇 번이든 미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대로 이제 뭐 0에서 지금 미분이 가능한가에 대한 상황을 그대로 이제 계산을 시켜주면 뭐 정의대로 써주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저기 x분의 1에 대해서 뭐 t로 바꿔주는 상황으로 써주면 또 이렇게 쓴 거랑도 같다. 그리고 여기 또 어차피 방향이 이제 우극한 좌극한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x분의 1을 지금 t로 바꾸게 되면 x가 그러니까 우극한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면 얘는 당연히 양의 무한대 쪽으로 갈 거고 얘가 음의 방향에서 0 쪽으로 가까이 가면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까이 갈 거고 어쨌든 여기 뭐 양방향 극한을 다 봐야 되다 보니까 x가 0에 가까이 갈 때 t는 양의 무한대도 가까이 가고 이제 음의 무한대도 가까이 간다. 한꺼번에 이렇게 썼는데 어차피 음의 무한대든 양의 무한대든 관계없이 극한값은 이제 0이 나온다. 그래서 뭐 저 극한값이 0이다. 그래서 0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뭐 미분 계속값이 0이다. 결국 이제 도함수를 이제 써보면 0에서는 미분 계수가 0이다. 뭐 방금 위에 계산에 의하면 0인 게 확인이 되고 0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합성함수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결국 일반적인 증명을 할 때도 여기 x분의 1에 관련되어 있는 식이 들어간다. 어쨌든 0에 대한 확인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뭐 수학적 기납법으로 이제 얘기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뭐 n번째까지는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결국 미분한 형태도 이제 0에서는 0이고 어떤 x분의 1에 대해서 뭐 식이 표현이 되는 걸로 나온다. 뭐 여기까지 이제 n번째에 대한 가정을 그대로 하고 그래서 n 더하기 한 번째에 대해서도 0에서 미분이 가능하냐를 정의대로 확인하려면 이거의 극한을 따져보는 걸 해야 되고
그럼 결국 여기 x분의 1을 다 이제 t로 다시 바꿔주면, 그러니까 여기 x분의 1을 t로, 이걸 x분의 1로 다 t로 바꾸면 p의 t에 2의 마이너스의 t의 제곱승이고, 마이너스 t의 제곱승을 이제 분모에다 쓰면 2의 t의 제곱승이고, 역시 뭐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다 봐야 되긴 하는데 어차피 여기 p는 어떤 다항식 형태다 보니까 여기는 어쨌거나 다항식이고 여기는 어차피 지수식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만 결국은 미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로피탈을 반복하다 보면 어차피 극한이 0이 나온다. 적어도 이 분자는 그 차수만큼 미분을 하다 보면 이제 식이 상수까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쨌거나 로피탈의 반복 결과에 의하면 0이 나온다. 그래서 n 더하기 한 번째에 대해서도 미분이 가능하고 0이다. 그래서 n번째에 대해서 가정하고 시작하면 n 더하기 한 번째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모든 n에 대해서 다 이렇다. 결과적으로 이제 미분하게 되면 역시 뭐 고배 미분, 합성함수 미분 다 거치면 이제 이런 꼴로 형태가 나오고 수학적 기납법에 의하면 모든 n에 대해서 이제 미분할 수 있다. 결국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몇 번이든 다 할 수 있다.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급수는 결국은 0이다라는 얘기고 f하고는 다르다. 어차피 f의 식이 상수함수 0이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급수가 이제 f 쪽으로 수렴하고 있느냐의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해석적이지 않다. 그래서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거고 해석적이지 않은 예제인 함수다. 뭐 다음엔 지금 단주 수렴 정리 나와 있는데 저희가 뭐 증가 수열이고 위로 유기하다면 저희가 이제 수렴하는 거고 뭐 감소하면서 아래로 유기하면 역시 수렴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상황에 지금 기출 문제가 이제 단주 수렴 정리가 적용되면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이 단주 수렴 정리에 대해서 결국 적용을 하려면 수렴값을 알고 시작해야 한다가 돼요. 수렴값을 알고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간단하게 이 예제 상황을 좀 먼저 보자면 지금 루트 2x로 대입하는 상황의 함수에 대해서 결국은 이 점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함수는 이제 이 함수고 물론 이제 항등함수하고의 상황들을 이제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거고 물론 이제 교점을 이제 등호로 놓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0하고 2가 이제 나올 거죠. 0하고 2가 나올 거고 그래서 어쨌든 x1이 지금 1이니까 이제 2보다 좀 작은 쪽에 있고 결국 대입하고 따라가다 보면 뭐 두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 조금씩 커지면서 여기 교점에 있는 값까지 가까이 간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 결국은 수렴값이 2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미리 해두고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단주 수렴 정리는 제가 수렴하는지를 모를 때 제가 증가 얘기하고 뭔가 위로 유계를 밝혀내면 수렴한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정리이긴 한데 실제로 단주 수렴 정리를 보여주려면 수렴값을 알고 그 값을 직접 쓰면서 해봐야 한다. 수렴값을 알아야지 증명 과정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지금 34번에 이제 기출문제 상황을 보면 뭐 점화 관계랑 이제 첫 번째 항이 주어져 있고 이제 극한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 이제 유기인 얘기하고 이제 증가 수열인 걸 보여서 단주 수렴 정리에 대한 상황에 의해서 얘가 수렴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문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수렴값을 알고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렴값을 미리 조사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럼 결국 수렴값의 이름을 잠깐 알파라고 둔다면 결국은 얘나 다 알파라고 놓고 나서 이제 찾아놓고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럼 결국 이제 0이나 2나 4가 이제 나올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초항이 지금 3이니까 이 사이에서 초항이 시작하고 있고, 또 증가수열인 걸 보여라라고 했으니까 계속 커지다가 이제 4가 되는 쪽으로 갈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결국 초항에 위치하고 이게 증가라는 얘기가 확인됐다면 이제 4가 수렴값일 거다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 시작해야 한다. 예. 그리고 결국 요 사이에 이제 항들이 있다라는 것도 예상을 좀 해두고 시작한다. 예. 그래서 2하고 4 사이에 항들이 있고 결국 조금씩 커지면서 4로 가까이 간다. 여기까지 예상을 하고 증명을 시작한다. 예. 그래서 바로 그냥 2하고 4 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이제 확인해 준다. 예. 물론 첫 번째 항은 3이었으니까 2하고 4 사이에 당연히 있고, 뭐 2하고 4 사이에 K번장이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 점화관계가 뭐 이런 점화관계가 지금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의 범위를 이제 확인을 하면 세제곱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녀석의 범위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4가 들어간 식보단 작거나 같고 2가 들어간 식보다는 크거나 같다. 예. 저희가 그냥 중학교 때 하듯이 얘가 2차 함수로 보자면, 이런 2차 함수로 보자면 대칭축이 뭐 3분의 2 정도가 나올 텐데, 그럼 어차피 범위가 지금 2하고 4 사이니까 순증가하는 범위에 있다라는 상황을 뭐 이 2차 함수의 개형을 뭐 잠깐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 순증가한다라는 상황이면 당연히 큰 거 들어갈수록 큰 거니까 결국 2하고 4 범위 내에서 보자면 4가 들어갔을 때가 제일 크게 나올 거고 2가 들어갔을 때가 물론 제일 작게 나온다. 예. 그리고 이 2차식의 범위가 4가 들어갔을 때가 당연히 제일 크게 나오는 거고 뭐 2가 들어갔을 때가 제일 작게 나온다. 예. 4가 들어간 값은 64, 뭐 2가 들어간 값은 8. 결국은 세제곱에 대한 범위가 64하고 8 사이다. 예. 그럼 이제 세제곱하기 전의 범위도 그대로 얘가 2의 세제곱이고 얘가 4의 세제곱이니까 그대로 k 더하기 한 번째도 여전히 2하고 4 사이에 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이제 확인하고 있고, 계산상 필요한 부분은 얘가 순증가하는 식의 형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2차 함수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순증가하는 형태다 보니까 4가 들어갈 때하고 2가 들어갈 때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예. 결국은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다 이런 범위 안에 있다. 예. 그래서 또 세제곱을 2개 빼는 상황의 계산을 결국 거치면 점화관계로 다시 넣어주고 나서 결국 인수분해를 다시 하면 아까 이제 알파 구할 때 나왔던 인수분해가 똑같이 나올 거고, 지금 뭐 2하고 4 사이에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여기는 분명히 양의 범위가 나올 거고 여기도 양의 범위가 나올 거고 여기 음의 범위가 나올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음의 범위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세제곱끼리 뺐을 때 음의 범위가 나온다. 예. 그렇다는 거는 결국 이 부등식에 대한 확인을 한 거고, 저희가 세제곱할 때하고 세제곱을 안 할 때하고의 상황이 양수 쪽에서는 동치다. 양수 쪽에 지금 뭐 홀수니까 사실은 전 구간에서 사실 동치고, 결국은 둘의 범위는 동치고, 어차피 이부등호랑 마찬가지고, 결국은 첨자가 커졌을 때 더 크니까 이제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증가액이 확인이 된 거고, 그 앞에 이제 이 6의 범위도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래서 6의 하다 확인을 했고, 여기 증가한다도 이제 확인을 했고, 이제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수렴한다. 그래서 역시 이제 미리 이제 계산을 해봤지만 이제 수렴하는 상황의 문자를 이제 알파라고 두면 0이나 2나 4가 해당되는데 3에서부터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있으니까 0이나 2나에 불가능하고,
결국은 4다. 이렇게요. 예. 결국은 증명하는 시작부터 여기 수렴값을 예상을 하고 나서 2하고 4 사이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나서 증명을 지금 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이 부등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잠깐 그냥 보고 갈게요. 아까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 4가 들어갔을 때가 여기 제일 크게 나오고 2가 들어갔을 때가 제일 작게 나와서 이쪽에 64가 나오고 이쪽에 플러스 8이 나오고 범위가 이제 약간 그렇게 나오는 게 정당하게 쓰는 얘기고,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뭐 이 범위에 맞춰서 이제 제곱의 범위 따로 구하고 뭐 6 곱한 범위 따로 구하고 마이너스 8 범위 따로 구해서 작은 쪽끼리 계산시킨 숫자 쓰고 큰 쪽에는 이렇게 계산시켜서 쓴 거다. 그래서 이런 범위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리고 또 세제곱에 대해서 넣어주면 이제 이런 범위가 나올 텐데 원래 있는 범위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제 엉뚱한 범위가 나온다. 그래서 그 제대로 풀이한 건 아까 처음에 본 대로 4대입한 숫자하고 2대입한 숫자를 써야 제대로 된 범위를 쓴 거고, 뭐 제곱 6 곱한 거, 뭐 마이너스 곱한 거를 다 따로따로 구해서 다 따로따로 구한 범위들을 작은 쪽 큰 쪽을 더하면 엉뚱한 범위가 나온다. 그리고 그 과정이 왜 그런가를 잠깐 보시면 여기 xk는 같은 값이 들어가는 거다. 여기에는 뭐 1 넣었다가 여기에는 2 넣고 그런 값으로 넣지 않는다. 여기 1 넣었으면 여기도 1 넣을 거고 여기 2 넣었으면 여기도 2 넣을 거다. 어차피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같은 값을 동시에 넣을 거지 이쪽에 넣을 거하고 이쪽에 넣을 거를 따로 구별해서 넣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 위에 부등식을 보면 등호가 성립하는 값들이 같은 값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들이 다 제각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왼쪽 끝점하고 오른쪽 끝점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등호를 만들면 전혀 엉뚱한 범위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전혀 엉뚱한 범위가 나오고 이제 증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볼게요.